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 싶거나 혹은 만들어봤는데 왠지 어색한 부분이 있어. 고치고 싶은데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칙인 애니메이션 12가지 원칙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애니메이션 12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이 법칙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12가지 원칙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에서 처음 소개된 기법입니다. 1930년부터 수작업으로 제작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토대이며 디지털 작업이 주가된 현재에 와서도 애니메이터들에게 필수 상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 싶거나 혹은 만들어봤는데 왠지 어색한 부분이 있어. 고치고 싶은데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스쿼시 앤 스트레치. 스쿼시 앤 스트레치는 움직임 속에서 물체의 무게나 유연성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예제로 제 바운싱볼 과제작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떨어질 때 속도가 붙으면서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움직임이죠. 사실 이렇게 늘어났다가 여기서 더 늘어났다가 거기 부딪힐 때 짜부가 되면서 올라갈 때 다시 늘어난 채로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 늘어났다 짜부가 됐다 하는 이 움직임을 스쿼시 앤 스트레치라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는 현실보다 과장된 움직임을 그려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가장 처음으로 사용되는 게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움직임을 보셨을 때 볼링공 같은 딱딱한 공보다는 뭔가 탱탱볼, 고무볼 같은 좀 더 말랑말랑하고 탄성 있는 그런 재질의 물체가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과장되게 넣을수록 이 물체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아니면 유연한 재질인지 혹은 딱딱한 재질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 기법을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요. 이 동그란 공이 있다고 칠 때 이 공의 부피를 유지하면서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가 옆으로 한 50씩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걸 높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늘리면 어떨까요? 얘랑 얘가 같은 부피의 공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옆으로 50씩 늘릴 거라고 한다면은 위아래로도 50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같은 부피를 유지하는 물체로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할 때는 이렇게 과장되게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 원래 그려놨던 물체의 부피를 생각을 하시면서 적당히 과장된 표현을 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한다.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잘 그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쫀득하고 재밌는 모션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법은 예비 동작, anticipation입니다. 시청자가 다음 동작을 예측할 수 있는 작은 동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공을 던지는 야구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본 동작은 이 공을 던지는 동작이겠죠. 하지만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그냥 바로 냈다 던지진 않죠. 이렇게 공을 뒤로 보내면서 나 지금부터 던질 거야 하고 예비로 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 동작을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도 빠지지 않고 그려줘야 하는데요. 제가 그려놓은 또 예제로 설명을 해볼게요. 앞으로 뛰기 전에 잠깐 뒤로 가는 뒤로 이렇게 몸을 뺐다가 앞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예비 동작입니다. 이 캐릭터가 그 다음으로 진행할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보통 많이 그리는데 이렇게 나 지금부터 뛸 거야 잘 봐라 하는 식으로 움직임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동작을 그리는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이 예비 동작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할 법칙은 연출, 스테이징입니다.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움직임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배경 요소를 단순하게 유지하여 주인공의 움직임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과 그림자 사용법, 캐릭터 배치, 카메라 앵글 선정은 연출의 명확성을 좌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린 예제와 함께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물고기 주인공 캐릭터가 주로 움직이는 장소가 여기 이 모래 쪽인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의 중심 쪽이죠. 제가 그래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래 쪽을 비교적 옆에 있는 구조물에 비해서 밝고 눈에 잘 띄도록 설정을 해 놓았고, 근처에 있는 구조물은 캐릭터에 비해서는 묘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둡고 눈에 띄지 않도록 묘사를 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가 활동을 다 하고 나서 나갈 때 화면 가쪽으로 가면서 이 원경을 그려놓은 부분으로 가잖아요. 이 미역 줄기를 그려놓은 부분. 그래서 이 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가 겹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캐릭터가 화면 바깥으로 나갈 곳에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가장 어둡고 눈에 띄지 않도록 블러 처리까지 해주었고, 겹칠 때도 너무 얘한테만 눈이 가면서 캐릭터가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눈에 띄지 않도록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의 시선을 유도한 부분으로 치면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배경 요소의 색깔, 그리고 원경을 집어넣음으로써 좀 더 이쪽으로 눈이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움직임이 눈에 잘 띄도록 미리 계획해서 설정을 해놓는 것이 연출, 스테이징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기법인 스트레이트 어헤드와 포즈 투 포즈입니다. 이 기법은 움직임을 애니메이션화하는 두 가지 기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바운싱 볼을 두 가지 기법으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포즈 투 포즈일 때 처음 포즈, 여기서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중간에 갔다가 떨어지고 중간에 갔다가 떨어지고 중간에 갔다가 떨어지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처음 포즈, 마지막 포즈, 중간 포즈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만 있으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중간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떨어지기, 여기서 올라오고, 이렇게 중간 포즈인 동화라고도 하죠. 프레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그리는 방식이 포즈 투 포즈입니다. 아 근데 나 이번에는 그냥 가는 대로 그려보고 싶어. 얘가 이렇게 가면서 바로 이렇게 이 속도로 갔다가 이 방법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순서대로, 진행되는 순서대로 바로 마음 가는 대로 그리는 거를 스트레이트 어헤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그 방식을. 이 방식이 두 가지 나눠져 있는 만큼 뭐가 더 옳다 라고는 할 수 없고요. 각자 장단점이 뚜렷한 기법인데, 포즈 투 포즈로 그리는 경우에는 보통 뛰기, 걷기와 같은 반복되는 애니메이팅을 할 때는 포즈 투 포즈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어헤드와 같은 경우의 기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이 껌으로 변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고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어헤드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그릴 때 더 좋다. 그래서 그냥 그릴 때마다 이거는 이걸로 그리는 게 좋겠다, 이거는 스트레이트 어헤드로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본인이 마음 가시는 대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법칙인 다섯 번째 법칙, 팔로우 스루와 오버래핑 액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팔로우 스루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캐릭터의 움직임이 멈춘 후에도 가벼운 부분이 계속 움직이다가 무게 중심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자, 예제를 그려온 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때 공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꼬리가 함께 움직이면서 공은 11프레임에서 멈췄음에도 머리카락이 공이 움직였던 방향인 앞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죠. 이거를 팔로우 스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래핑 액션의 경우에는 캐릭터 몸의 일부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말하는데, 예시로 제가 그렸던 걷기 동작 보여드릴게요. 움직이는데 보시면은 네 번째 동작에서 캐릭터는 이미 밑으로 다 떨어진 상태죠. 그런데도 캐릭터의 움직임을 따라서 더 느린 속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캐릭터보다 가볍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팔로우 스루와 오버래핑 액션에 관련해서는 옷이나 머리카락과 같이 캐릭터에 붙은 부가적인 요소를 그릴 때 생각하시면 좋은 법칙인데요. 이 리본과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미 이때 다 멈췄는데도 리본이 한 프레임 더 뒤로 가고 있죠. 이런 걸 그리면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그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법칙인 6번째 법칙, 슬로우인과 슬로우아웃 법칙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인, 이지아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법칙은 운동량을 표현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멈출 때는 움직임의 중간 부분보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점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가 밑으로 진행이 될수록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지 아웃, 진행이 될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뒤로 가면은 얘가 올라오면서 점점 속도가 다시 느려지죠. 얘가 점점 모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점점 멀어진 듯 다시 가까워. 이게 이지인. 대부분의 움직임에서 이 이지아웃, 이지인이 적용이 돼요. 이 거리 자체를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데 라고 하신다 하면은, 보시면 제가 여기서도 이 간격을 신경 써서 그려놨는데 좀 더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움직임을 그리기 전에 먼저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일 거다 하고 이 표시해주는 막대기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 간격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은 움직임의 속도나 리듬을 조정하여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더 속도가 느려질 것이고, 한 번에 지나가는 프레임의 속도가 늘어날수록 슉 하고 지나가면서 더 빠른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려놓은 이 물체의 움직임을 더 느리게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더 가까이에 조정을 해주면 될 것이고, 지금 좀 느려 보여서 빠르게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프레임을 더 멀리 있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 이렇게 속도가 달라지게, 리듬이 달라진 움직임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7번째 법칙인 곡선 운동, 아크입니다. 내 애니메이션의 동작이 자연스럽지 않다 할 때는 보통 이게 원인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대체로 곡선 모양이 되도록 의식하면서 그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물체는 중력이나 운동의 무게중심 영향으로 홀을 그리듯이 곡선 궤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그리고 싶다면 이렇게 대부분의 움직임이 곡선 모양이 되도록 의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딱딱해 보인다면은 아마 직선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식해서 그 동작을 고치면 아마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하지만 물론 예외적으로 기계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선적이고 매우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 호가 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기보다 이렇게 빠르게 매끈한 직선 모양에 가깝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그리고 싶으시다면은 저처럼 먼저 동작을 만들기 전에 이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들어가면은 더 편하게 동작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그려놨다가 작화를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고 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끄고 그러면 얘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그러면 원활하게 조작을 할 수 있으실 것이다. 다음 법칙인 8번째 법칙 2차 동작 세컨더리 액션입니다. 이 기법과 같은 경우에는 메인 동작에 2차 동작을 추가해 메인 동작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표현 기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물고기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크에 꼈을 때 그냥 이렇게 뿌락뿌락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눈물이 고여있고 하죠. 이런 동작을 2차 동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얘도 이렇게 뛰기만 하는 장면을 1차 동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제가 2차 동작을 추가한다면은 좀 더 옷이 팔락팔락거리는 재질로 해서 더 휘날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거나 할 것 같네요. 그리고 9번째 법칙인 타이밍. 특정 동작에 할당되는 프레임 수를 말합니다.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움직임이 느리게 보이고 프레임 수가 적을수록 움직임이 빠르게 보이는 효과를 낳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동작을 더 빠르고 격렬하게 보이고 싶다고 한다면은 전 중간에 있는 동화를 좀 더 없앨 것 같아요, 프레임을. 이 동작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도착하고 나서는 좀 더 느리게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프레임을 추가해 줄게요. 좀 더 천천히 도착하는 느낌을 줘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려놨을 때보다 더 확 갔다가 천천히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타이밍과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수를 많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해서 움직임이 더 느리게 보이고 빠르게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10번째 법칙인 과장, exagger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과장은 말 그대로 캐릭터 디자인, 표정, 움직임을 과장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떠오르는 애니메이션은 톰과 제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려놓은 것만 봐도 눈이 되게 과장되게 크게 돼 있고 부딪힐 때도 과장되게 팍 하고 늘어나면서 부딪히고 도망을 갈 때도 울먹울먹거리면서 빠르게 늘어났다가 울먹거리면서 실제 물고기는 이런 동작 하지 않죠? 되게 과장돼 있죠? 이렇게 디자인, 표정, 움직임 모두를 과장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만약에 제가 실제 물고기가 하는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을 그렸다면은 좀 단조롭고 지루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는 좀 과감하게 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설명할 기법은 솔리드 드로잉입니다. 이 솔리드 드로잉에 관한 설명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물체가 3D 공간에서 적절한 무게나 부피로 움직이도록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키포즈에서는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캐릭터 움직임을 계획할 때는 캐릭터의 형태나 무게 중심이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물고기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등장할 때 얘가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갔을 때보다 크게 원래 부피를 지켜서 그렸고
내가 멀리 갈 때는 좀 더 작아지고 3D 공간에서의 무게나 부피를 고려하면서 그리는 거. 이게 만약에 달라진다면은 약간 이거 작화 본 게 아니야? 이거 다른 캐릭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상사를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칙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원칙인 호소력 어필입니다. 이 원칙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움직임과 상관 있는 건 아니에요. 캐릭터를 매력적이고 즐거운 존재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캐릭터 디자인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움직임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르든 관객이 재미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악역이나 조연에도 적용됩니다. 주인공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초콜릿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초콜릿인데 얘가 좀 이렇게 발발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하니까 뭔가 귀엽게 느껴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주면 그 표정이나 뭐 색다른 디자인이 없어도 귀엽고 재미난 움직임을 줌으로써 얘한테 이 캐릭터 좀 귀엽다,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호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게 마지막 기법인데요. 되게 추상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애니메이션 12가지 원칙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12가지 원칙을 모두 고려하면서 다시 애니메이션을 그려보기 시작한다면 아마 아예 모르고 그릴 때보다는 확연히 달라진 움직임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들 즐겁게 애니메이션 작업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모두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